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 요리할 주제는 그야말로 흔히 식당들 중에 봉사의 왕, 그래서 동네에 이 부모가 없는 아니면 한부모 자녀 가난한 애들을 불러서 500명 1000명의 밥을 먹였다, 식당 주인이 선행을 일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해져서 그 식당에 사람이 가면 나중에 식당 주인은 결국 선행을 갖다가 자기가 식당을 잘 되기 위한 일종의 투자로 생각해서 식당에서는 온팡 바가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를 5천만 장인가 기부했다고, 기부왕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도 나고, 또 심지어 주요 자치단체장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이 마스크 회사들, 요즘 마스크 경쟁이 심해가지고 남아돌지요. 미국에 수출한다, 어디 수출한다 하면서 나한테 마스크를 보내라.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어디에 기부도 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받아가 돈을 안 주고 떼먹은 사기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선에서 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공복, 즉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다. 그래서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대통령을 뽑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할 사람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럼 실제로는 뭐냐? 3천조의 이 상금을 노리고, 심지어 훈련 비용만 500억에 달하는, 그럼 여기에 지 돈 넣는 거 있어요? No! 지 돈 10원도 안 넣고, 그래서 훈련 비용 500억에 되면 3천조를 주물릅니다. 그럼 3천조가 어떻게 나왔냐? 아마 다음 대통령이 이 지출할 예산은 3천조가 능가할 건데 최소 비용으로 3천조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5년에 먹잖아요. 1년에 600조라고 가정하면 3천조입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이 얼마라고요? 공식 선거 비용이 500억입니다. 그 500억 지가 냅니까? 노. 절대 안 내죠. 자, 대통령 선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200억, 대통령은 500억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부분을 자기가 먼저 써요.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 펀드를 만들 수 있어요. 1, 2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디서 땡겨오거나 빌려오거나 1, 2당의 후보자가 되면 남아 돌지 모지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항목에 대해서 쓴 게 이렇다고 하면 적당한 득표를 하게 되면 1, 2당은 충분히 통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일 거예요, 아마. 500억을 보존해 줍니다. 정해놓은 법정 선거 비용을. 국회의원 선거는 2, 3억.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은 작은 데는 한 8, 90억, 큰 데는 150억, 이렇게 200억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선거 비용을 보존해 줘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낸 돈이냐? 국민이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붙은 놈도 떨어진 놈도 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공짜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거 나가는데 이거 A그룹의 김 회장, 제가요 선거 나가는데 요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말만 해도 갖다 주죠. 나중에 됐을 때 갖다 주려면 10배 들어요. 그러니까 후보로 할 때 1, 2당에는 A그룹의 김 회장은 1당에는 지금 확률이 어때? 계산합니다. 회사 기조실에서요, 저 사람의 당선은율 몇 프로? 40%입니다. 그러면 저건 40억 갖다 줘. 저 사람은 몇 프로? 60%입니다. 저거는 60억 갖다 줘. 이렇게 양쪽에 딱 태우죠. 그래가 이제 되고 나면 어때요? 만약에 이래 합쳐서 한 100억 쓰고 되고 나면 한 100억으로 끝날 일을, 만약에 안 쓰고 되고 나면 100억이 깜빵으로 가거나 아니면 10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군데만 연락하면 돈이 이렇게 쌓이죠. 천지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대선 나갔는데 우리가 알고 지냈는데 정말 훌륭한데 돈 내자. 심지어 팬클럽이 요즘에 다 있잖아요. 대선 나갈 정도 되면. 그러면 팬클럽에 펀드 모집합니다, 이럽니다. 이자 나중에 보전 받으면 준다. 이자 0.5%. 이러면 제가 볼 때 한 몇 시간 안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고 기본은 펀드로 모으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갖다 주지요. 그래서 이번에 두 당 후보가 다 아예 후보 때 몇십억씩 땡기지 않았습니까? 열자 말자요. 참 그런 측면에서 혁명 20일 한다고 참 요즘 점점 이렇게 초췌해지는 그 당의 황 대표는 한 달 내내 열심히 당원들이 내봤자 다 서민들이니 개고생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되면 돈방석, 벼락부자, 떨어지면 동방석은 안 씁니다. 검은동에 동. 대통령 선거 2당 후보로 떨어졌어. 2등으로 떨어졌어. 망해가지고 가난해져서 쪽박 찼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요. 본선에 안 되는 줄 알아도 기어코 후보가 돼서 출마하려고 박이 터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일단 나가기만 하면 기본으로 평생 묵고 살 돈은 땡긴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언론에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당의 대선 후보로 대선 나갔던 사람은 보조는 기본으로 100% 받고 지가 땡겨난 돈은 또 상당히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선 때 뭐 꼭 장부에 적는 돈만 들어오겠습니까? 장부 적지 않고 찔러주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써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면 3천조를 주무르고 떨어져도 수백억은 챙길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사람 참 불쌍해 보이죠? 대통령 선거 떨어진 사람은요, 짭짤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역대 2위로 떨어진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2등으로 떨어진 사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 그리고 한번 또 떨어지고 챙기고 또 다음에 또 도전하잖아요. 2등쯤 되면. 그러니까 그 맛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양측 다 대통령 선거에 거느리고 있는 패거리는 얼마나 되냐. 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건요, 한마디로 20세기파와 신세기파 조폭 둘이서 패거리를 거느리고 그 동네를 장악하면 한판 붙어서 그 동네를 싹 저거 손에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이 되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 줄을 쓸까? 이 황세퍼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각 당의 국회의원 옆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 그 사람의 지역구에 있는 핵심, 그리고 중앙당에서 또 당료로 있는 월급 받는 당직자, 그리고 또 중앙당의 각종 잡다한 당직, 뭐 한 500개, 그리고 또 당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사업가, 대충 이렇게 보면 양쪽에 이 조폭 조직에 가입해서 조폭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5,000명씩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은 대선 이기면 이제 그날 밤에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앞으로 5년은 녹아났다. 떨어지면 떨어진 후보는 동메달이라도 따도 동방석이라도 앉아도 떨어진 쪽에 줄 선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취직자리 알아봐야 되나? 됐다. 사업은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00명 옆에 또 한 1인당 10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한 5만 명. 기본으로 대선에서 진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급품을 물고 윤인이, 이인이, 홍인이 하는 사람은 한 5,000명. 그리고 그 주변까지 해서 5만 명 정도고요. 나머지요. 그럼 국민 10만 명만 여기에 이해관계자고 국민이 5,200만이면 5,190만은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 이 10만 명은 그냥 조용히 알아서 선거운동하면서 하는데 5,190만 명이 지일처럼 난리 지랄을 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개털이야 다 개털. 이게 무슨 신성한 국가를 위한 무슨 의무를 다한다? 개뿔.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3천조나 되는 이걸 하기 위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면 음모에다가 막 오만 뭐 진짜 반칙들 조폭으로 말하면 막 뒤에서 칼 찌르고 뒤에서 총 쏘고 오만 공작과 프로파간다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녹아난다. 한마디로 녹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세프인데
요즘 황세프가 약간 밀리니까 꼰대아재 잘 나가는 흉내를 좀 냈습니다. 다시 황세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일단 자리가 엄청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미국도 엽관주의죠. 대통령이 되면 한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한국에도 대통령이 되면 대략 한 2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청와대, 행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권력기관, 심지어 대기업 이런 데까지도 취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쫙 바뀝니다. 지금 문갈이 한번 보세요. 되고 난 뒤에 낙하산 박근혜 때 엄청 욕했지요. 지는 뭐 더하지요. 5만 대 낙하산 넣다가 환경부 장관은 구속해 깜빵 갔잖아요. 김은경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낙하산을 갖고 욕을 하는 야당은 나중에 저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거룩하게 보지 말고 진보니 뭐 보수니 뭐 잔이 우니 이념이 어떠니 무조건 이거 이겨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싸움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권력을 연줄로 사람들에게 재벌들한테 이 김 회장 요즘 그 회사에 자리 몇 개 우리 사람 보낼 거니까 해주시오. 사기업에도요 엄청 낙하산들로 가요. 그러지 않다고요? 나보고 이 황세프 보고 한번 골라봐라면 이 재벌들 회사마다 그렇게 간 놈들 한 100명씩 이상 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공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 내년 3월에 대선 끝나면 곧바로 뭐 있어요? 지방선거. 거기에 한번 보세요. 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 무슨 특별시장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군의원, 시의원까지 있죠.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러니까 또 뭐 교육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천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대선 때 줄 서면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비즈니스 기회. 아니, 망해가던 회사도 대선에 이겨서 바짝 붙어서 줄 잘 서면 코로나다, 코로나. 자, 바이오 기업 줄 서. 주식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튀겨먹고 또 특례 상장이라 해가 형편없는 기업이 10조짜리가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 기업은 유망하니까 국가적으로 특례로 상장시켜 줍시다. 남은 죽으라고 3년 동안 일해도요 상장되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올라갑니다. 이런 좋은 비즈니스 기회. 심지어 또 어떻게 합니까? 자, 국가 정책이 수소차를 만듭니다. 뭐 국가 정책이 바이오를 육성합니다. 막 이러면서 어느 날 말하면서 그 사업이 녹아나죠. 이 국가 정책이 원전을 없애버리고 태양광을 합니다. 풍력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딱 준비해놨다가 그때부터 대통령 말했다. 이제 팔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원전이 없어지고 태양광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각 후보 대선 캠프에는 지금 줄 서야 한 자리라도 맡으니까 그 5,000명 멤버 안에 들어가려면 대선 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윤석열 캠프 무슨 위원회, 무슨 특본이 온갖 그냥 이름 자리라도 하나 걸어놔야 나중에 농공행상에 포함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머리 박이 터져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농공행상에서 밀리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못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끝낼라 하면 진짜 그때는 이 철옹백에다가 뚫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되고 나면 뭘 따질까요? 우리 대선 때 뭐 했노? 자, 인사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딱 심사하는 놈이 그럽니다. 우리 도와줬나? 자, 우리가 이기기 전에 우리 쪽에서 뭐 했는데 돈을 댔나? 조직을 댔나? 뭘 기여했는데? 정보를 댔나? 딱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캠프에는 지금 양쪽 캠프에는 뒷돈 대고 정보를 대고 연주를 대고 학연, 지연, 헬연을 대고 아첨을 해서 줄서기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혁명 21만 평온하고 그냥 원칙과 정의와 기회균등과 공정을 말하지 서민을 말하고 저쪽에는 양쪽에는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사리판도 그런 아사리판도 없고 그 주변에 식당들은 막 전부 부어라 마셔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후보 직계들 가족들 옆에는 어떨까요? 말도 못하지요.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냥 오겠습니까? 이거는요, 티파니에서 만드는 목걸이입니다. 이게 다이아, 이 루비로 만든 팔찌인데요. 부터 시작해서 사과 좀 드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대선 이기죠. 사과 열어보면 5만 원권 수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갖 거래가 난무하는데 비리는 사람들이 보통 되어서 타락한다 생각하지만은 대선 후보 때부터 비리가 있어서 이미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 난 뒤 줄 서려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10배의 비용이 든다. 제가 알기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늦게 줄을 서가 한쪽에는 10분의 1만 주고 한쪽에는 10배를 줬어요. 10배 준 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추려고 기업이 쪼려서 한쪽에 줬던 거 한 3배 더 갖다 줬는데 받자마자 그 사람이 이딴 걸 왜 갖고 와요? 하고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던진 거 주워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놔놓고 알아서 자기가 챙겼을 거고 가고 나면 나중에 더 갖다 줘야죠. 자, 여러분, 이게 대선이라는 게임의, 머니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후보 가족들이나 지금 측근들은 녹아나서 전화기가 불통이 터질 겁니다. 불통이 터져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그야말로 쓴 돈이 지 돈도 아니라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슬픈 표정만 좀 관리하고 다니면 돼요. 집에 가서는 돈 세고. 아이고, 떨어질만도 하네. 그래서 되면 그야말로 나라를 덜어먹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 대기업은 대선 캠프에 끈을 대려고 미리 그 대선 후보한테 배팅도 하고 하면서 촉각이 전부 걸로 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 필요 없어요. 누가 되는가가 그게 사업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다 촉각을 꼽아놓고 줄 대고 돈 주고 하고 줄 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재벌들은요. 이때쯤 되면요.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자기 친한 기업에 국가가 밀어줄 수도 있어요. 자, 뭔 개발하는데 이 비용은 국가가 대주겠다. 그것뿐입니까? 세금은 깎아. 미운 놈은 저거 세무조사로 가. 저 사람은 세금 깎아주세요. 그것뿐입니까? 이벤트나 정책으로 엄청 밀어주지요. 그래서 인수합병, 주가 상승,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속세도 들어주지요. 제가 말 안 해도 그거 잘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재벌들도 대선 때 줄 서는 게 한 4, 5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자, 정권이 바뀌면 A그룹이 뜨고 B그룹이 추락한다.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이번 정권에 뜬 기업은 어딘지 잘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얼굴이 붕둥한 사람. 자, 지난번에 될 때 깜빵 터나든다고 그때 평생 다 잡고 휘둘렀다가 이번에는 기회를 놓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절치부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잡는다. 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대선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공복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를 들어먹을 도둑을 뽑는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패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남 돈 땡겨 먹고 이기면 벼락부자 되고 떨어져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선. 국민들은요, 대선의 의미를 정말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황세프가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잘 이야기하겠습니까? 일찍이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뷰캐넌 교수는 공공선택 이론에서 정치인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황세프 대선을 맞아서 10만 명만 좋을 일이지 5,190만 명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대선 후보, 돼도 돈방석, 떨어져도 돈방석. 그게 누구 돈? 우리 5,190만 명의 세금입니다. 정신 차립시다.